대학교 2학년 패기 넘치게 시작한 동네 카페 아르바이트는 제 예상과는 훨씬 다이나믹한 경험의 장이었습니다. 향긋한 커피 내음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낭만적인 공간을 꿈꿨지만 현실은 예측 불허의 손님들과 씨름하는 버라이어티 쇼에 더 가까웠죠. 그 중에서도 제 정신 세계를 아득하게 만들었던 상상. 초월 손님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제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분은 7시 58분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 7시 58분 정각에 나타나 뜨거운 라떼 한 잔을 주문하시고 정확히 5분 뒤 사라지시는 미스터리한 분이셨죠. 단 한 번도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명절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7시 58분에 등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시계가 고장나셨나?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제가 7시 57분에 미리 라떼를 준비해드렸더니 아직 1분 남았어 라며 정색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7시 57분 30초부터 심장이 쫄깃해지는 긴장감 속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치 국가적인 행사라도 준비하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평소와 달리 8시 3분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저를 포함한 모든 알바생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와 똑같이 뜨거운 라떼 하나를 외치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풀이 죽어 보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오늘 조금 늦으셨네요? 라고 여쭤보니 아이고 버스 타는 시간을 잘못 알아서 5분이나 늦어버렸지 뭐 하시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7시 58분 할아버지는 가끔 12분 정도 늦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저희 카페의 시간 기준점과 같은 존재셨습니다. 온몸을 휘황찬란한 형광색 스포츠 의류로 휘감고 마치 사이버 전사 같은 선글라스를 쓴 손님은 등장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헬스 트레이너나 전문 운동선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분이 주문하신 메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 휘핑크림 산더미처럼 올려주시고 초코 시럽으로 그림 좀 그려주세요. 겉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달콤한 취향에 저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도 형광 페피 손님은 종종 저희 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색깔의 형광 의류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셨고 주문 메뉴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어 혹시 운동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여쭤보니 아니요, 그냥 튀는 게 좋아서요. 라고 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패션만큼이나 예측 불가능한 답변이었죠. 덕분에 저희 카페는 형광 아메리카노라는 새로운 메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문 읊조리시는 분은 저희 카페에 예술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메뉴판을 마치 시집을 읽듯 낭랑한 목소리로 읊으셨고 주문 역시 한편이 서사시 같았죠. 카라멜 마끼아또 부드러운 우유 거품 위에 달콤한 카라멜 시럽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내려앉은 그 황홀한 맛 한 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저도 그분의 읊조림에 익숙해져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신메뉴인 흑임자 라떼를 주문하시면서 검은 깨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고 은은한 단맛이 마치 가을날의 풍경처럼 잔잔하게 스며드는 오, 그 신비로운 좋아요라고 읊으셔서 저도 모르게 오늘따라 표현이 더욱 풍부하시네요.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활짝 웃으시며 음료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로 저희 카페 알바생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운치 있게 주문을 따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은밀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손님 중 한 분은 옆집 와이파이 거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다짜고짜 들어오시더니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옆집은 신호가 약해서 안 잡히더라고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저희 카페 와이파이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옆집 와이파이를 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중하게 저희 카페 고객님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손님은 에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쓰게 해줘요. 라며 끈질기게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매니저님까지 출동해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손님은 끝까지 불만을 토로하며 나가셨지만 저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한동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카페에서는 와이파이 거지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고는 끊임없이 커스텀을 요구하시던 손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지만 곧 뜨거운 물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얼음 좀 더 넣어주시고요. 아, 샷은 반만 넣어주세요. 등등 끝없는 요구사항을 쏟아내셨습니다. 결국 그 손님에게 제공된 커피는 미지근하고 밍밍한 정체불명의 음료가 되어버렸죠.
다음 방문 때도 그분은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셨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온도가 있으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그냥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그 손님이 오시면 알아서 미지근한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취향이었죠. 가끔은 저희 카페가 영화 촬영장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휘날리며 굳건한 표정으로 신문만 읽으시는 느와르 영화. 주인공 같은 분, 커다란 헤드폰을 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시는 예술가 포스의 손님, 노트북을 펼쳐놓고 밤새도록 키보드를 두드리시는 심야의 작가님 등등. 그분들의 사연은 알 수 없었지만 저희 카페는 그들에게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저희 카페는 왠지 모르게 예술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끼리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카페에 독특한 손님이 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할머니셨는데 커피를 주문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늘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으셨죠. 처음에는 일기를 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다가오시더니 아가씨 오늘 운세 봤어?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알아. 하시며 손수 적으신 오늘의 운세 쪽지를 건네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저희 카페에 오실 때마다 알바생들에게 손수 만든 운세 쪽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붉은색 옷을 입으면 행운이 따를 거야. 또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겠네. 하는 내용이었는데 묘하게 그럴듯해서 저희끼리는 할머니가 오늘의 운세를 전파하러 오시는 날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받은 운세에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정말로 손님 한 분이 두고 간 지갑에서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주인을 찾아드렸지만요. 저희 카페는 신메뉴가 나오면 가끔 손님들에게 무료 시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유독 눈에 띄는 손님이 한 분 계셨죠. 멀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시음 코너에 오시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커피를 음미하셨습니다. 마치 와인 감별사처럼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신 뒤에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곤 했죠. 한 번은 신메뉴였던 헤이즐넛 크림 라떼 시음 때 그분은 한참 동안 커피를 맛보시더니 제게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헤이즐넛 향은 괜찮은데 크림의 질감이 조금 아쉽군요. 뒷맛이 약간 텁텁합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그분의 진지한 표정에 함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매니저님께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매니저님도 꽤 날카로운데요? 하시며 다음 메뉴 개발에 참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무료 시음 행사를 할 때마다 그 무료 시음 감별사님의 평가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저희 카페 한쪽 구석에는 늘 노트북과 책을 쌓아놓고 오랫동안 머무는 손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랜서 작가나 공부하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근처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커피 한 잔을 시키시고는 오후 늦게까지 연구자료를 읽거나 논문을 쓰셨죠. 신기했던 건 교수님은 늘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고 주문하는 메뉴도 항상 아메리카노였습니다. 가끔씩 저희가 혹시 다른 커피도 드셔보시겠어요? 하고 권하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제 연구실과 같아요. 하고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덕분에 그 자리는 저희끼리 교수님 지정석이라고 불렀고 혹시라도 다른 손님이 앉으려고 하면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언젠가 교수님께서 중요한 논문을 마무리하셨다며 저희에게 커피를 한턱 쏘셨던 따뜻한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독특했던 손님 중 한 분은 혼자 오셔서 마치 연극을 하듯 행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시거나 혼잣말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이어폰을 끼고 통화하시나? 또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면 혼자서 여러 역할을 번갈아 연기하고 계셨죠. 한 번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턱을 괴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안 돼 그럴 순 없어 하고 나지막이 읊조리시는 겁니다. 주변 손님들은 모두 그분을 힐끗거렸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카페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나 홀로 콩트 공연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알바생들은 그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나름의 관람을 즐겼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상상 초월 손님들이 저희 카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유행어를 가르쳐주시는 고등학생 손님들,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편지를 찍어달라던 취객 손님, 카페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시던 예술가 커플 등등. 그분들 덕분에 지루할 틈 없이 매일매일이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카페라는 공간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 초월의 손님들은 바로 그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조각들이었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덕분에 저의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버라이어티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그래서 더욱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